안녕하세요. 양문궁의 밀크티입니다. 제가 카페에서 그 MBTI랑 애니어그램에 대한 질문들을 받았는데요. 이거를 하나하나 답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냥 녹음을 하기로 했어요. 이걸 쓰려니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먼저 제가 이제 질문을 뺀 질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먼저 상담과 관련된 질문들. 그러니까 상담을 하셨는데 이제 상담과 관련된 질문을 하신 거는 제가 나중에 상담 관련 질문을 또 따로 받을 거예요. 내담자이셨던 분들 위주로. 그래서 그건 나중에 빼서 이제 답변을 드릴 거라서 상담 관련된 질문은 일단 제가 뺐고요. 그리고 또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진 않았는데 본인의 이제 유형과 관련된 이 유형과 이 유형의 차이점, 비슷한 점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떤 유형에는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난 이 유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반드시 그렇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첫 번째 질문하신 분이 비슷한 걸 해주셨는데 4유형, 6유형 인티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4유형이나 아니면 6유형이니까 혹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겠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조금이라도 풀면은 물론 뭉뚱그려서 얘기하겠지만 하위 본능이나 이런 거엔 자세히는 제가 또 언급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4유형도 아닐 수도 있고 6유형도 아니고 인티제도 아닐 수도 있어요. 비슷한 질문으로 밑에 달그림자님도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본인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if제 아니면은 ifp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차이점에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명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달그림자님의 애니어그램 유형과 하위본능 조합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9유형인데 if제다. 그러면은 되게 다른 유형의 ifp보다 더 ifp 같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두 유형 둘 다 아닐 수도 있어요. if제랑 ifp 둘 다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게 보통은 MBTI에 관심이 있으면 이제 MBTI 설명을 보고 애니어그램 설명도 따로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이걸 종합해서 보질 않잖아요. 종합해준 설명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내가 INFP예요. INFP예요. 근데 만약에 애니어그램이 E유형이야. E유형이고 하위 본능이 사본이야. 사회적 본능이에요. 더 극단적으로 막 사성이라고 해볼게요. 사성이야. 그러면 굉장히 외향성이 높은 그 애니어그램 하위 본능 조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INFP로 나왔다가도 MBTI가 뭐 NFP가 나오기도 하고 NFJ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본인의 애니어그램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제 MBTI를 보게 되면은 NFJ랑 제일 비슷해 보이거든요, 본인이. NFJ 설명이랑 자기가 제일 비슷해 보여요. 근데 난 NFJ 지금 조금, 근데 내향성이 높긴 한 것 같은데? 이러고 이제 애니어그램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2유형으로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막 4유형, 6유형, 막 9유형 이런 식으로 다른 애니어그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애니어그램 설명은 따로 보니까 그럼 내가 4유형 NFJ인가 보다. 아니면 뭐 6유형 NFJ인가 보다. 아니면 9유형 NFJ인가 보다. 이렇게 본인이 또 스스로를 설명을 해요. 내가 9유형 NFJ여가지고 성격이 조금 다른 NFJ들에 비해서 조금 내향적인 면이 있나 봐. 그럼 나는 사본이 아니라 자본인가 봐. 이런 식으로 잘못 스스로 추측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추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4유형, 6유형 인티제 설명 이런 거나 뭐 if제와 ifp의 차이점은 뭘까요? 라고 말씀드리면 더 헷갈려요. 본인이 어떤 유형 하위 본능 조합이냐에 따라 또 완전히 발현되는 게 달라서 단순히 이렇게 유형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답변 드릴 수 없다는 거. 그럼 이제 다른 질문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다른 질문들을 이제 답변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그 질문에 답변 드리는 게 대부분 굉장히 시원찮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은 이렇게 명확한 기준, 어떤 명확한 공식 같은 게 있기를 기대하시거든요. 아까 뭐 다른 제가 답변 안 드린 질문들도 if제와 ifp의 차이점은 뭔가요? 그럼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점은 뭔가요? 이 유형이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나요? 이런 명확한 공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자유로워져야 오히려 유형을 판단할 때 좀 더 편합니다. 어떤 공식이나 어떤 명확한 기준점을 찾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좀 더 답답하고요. 사실 그런 게 없고 조금 더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랑 상담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상담을 할 때 단순히 MBTI 애니어그램만 묻지 않고, 뭐 성별, 연령, 그리고 또 현재 처한 뭐 상황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더 이제 물어보면 미혼, 기혼 뭐 이런 상태도 사실 물어봐야 되긴 하는데, 그런 것까지 제가 묻지는 않아요. 물론 상담하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 것까지 묻진 않지만 사실 그런 것도 좀 알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똑같은 유형이면 그래도 성별이 다르고 연령이 달라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러면 당연히 비슷하죠. 그치만 그 답변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성인인 이제 22세라고 할게요. 22세의 여자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아직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상황상 고등학교를 계속 다니고 계신 분과 똑같은 나이더라도, 아니면 검정고시를 준비하시고 있는 분과, 혹은 재수나 반수를 준비하시는 분과 이미 대학 생활을 1, 2년 하신 분,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장 생활을 하신 분, 다 이 경험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답변 자체도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그런 외부적인 것도 고려를 하면서 그 유형을 판별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진짜 질문들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98님이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MBTI와 애니어그램 둘을 어떻게 구분해서 판단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인프피 5유형, 인팁 4유형을 무엇을 기준으로 나눠서 궁해하시나요? 일단 이 질문은 구분해서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구분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O유형의 특성과 인팁의 특성 중에 비슷한 게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해서 판단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구분해서 판단하지 않고요. 종합적으로 봅니다.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밖에 제가 설명을 못 드려요. 구분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같이 보고 판단해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주신 인프피 5유형이랑 인팁 4유형은 왜 제가 이 두 유형을 98님이 예로 들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비슷할 것 같으니까. 근데 그냥 딱 봐도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상담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달라요. 인프피 5유형이랑 인팁 4유형은. 근데 이게 본인들이 더 헷갈릴 수 있어요. 내가 인팁으로 나왔고 4유형으로 나왔는데 내가 혹시 인프피 5유형인 거 아니야? 이렇게 본인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잘 이제 조금 미적미적하게 아시는 경우에는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제3자로 봤을 때. 왜냐면은 인팁 하면은 또 스테레오 이미지가 있고, 인프피 하면 또 스테레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팁이라고? 4유형 인팁 중에서 또 성분인 경우에는 또 굉장히 진짜 인프피 같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아예 N팁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인팁이라고? 내가 생각한 그 이미지랑 너무 다른데 쟤는 너무 감수성이 풍부하고 너무 로맨틱한 거 좋아하고 이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금만 봐도 다릅니다. 인팁 4유형을 인프피 5유형이랑 비교할 게 아니고 인팁 4유형과 인프피 4유형을 비교해야 돼요. 근데 이 좀 미묘한 차이를 여러 사람을 보다 보면 알게 되지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두 명 보고는 좀 헷갈리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같이 본다는 거. 제가 질문 드릴 때도 MBTI 질문 따로, 애니어그램 질문 따로, 물론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냥 종합적으로 그분 판단하려고 여러 개를 보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두 번째 질문 리오님이 해주신 질문인데, 애니어그램이나 MBTI 처음에 공부하실 때 어떤 것을 보고 공부하시기 시작하셨나요? 임상이 가장 중요한 건 아는데 파면 팔수록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요. 이거 리오님 되게 맞는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맨 처음에 이제 글로 이제 좀 접할 때는 이제 좀 다 이제 아는 것 같아. 대충 이미지가 다 잡혔어. 이런 느낌이 들고, 또 맞추기 시작하면 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애니어그램까지 파고 나면은, 나 좀 뭔가 제대로 아는 거 맞나? 왜냐면 내 주변 지인들도 처음에 약간 한정된 사람들만 보다 보니까, 내가 다 아는 게 맞나? 이런 유형으로 추측했는데 틀리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이제 중간 단계라고 하죠. 그런 느낌이 들어야 오히려 이제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나 다 아는 것 같아, 이런 느낌보다 이 좀 약간 나 뜬구름 잡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딱 들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미 리오님은 답을 알고 질문을 하셨어. 이거 약간 모범생 중에 이런 사람들 있죠. 답 많은데 괜히 질문하는 학생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임상이 가장 중요한 건 아는데 이미 답을 알고 물어보셨네요. 맞아요. 그냥 그 실제 사람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뭐 애니어그램이나 MBTI 처음에 공부하실 때 보고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이거는 저도 똑같아요. 처음에 이제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관심이 있어서 진짜 애니어그램 관련된 책들은 그때부터 막 읽고 그랬거든요. 물론 중간에 휴덕 기간이 있긴 했지만 MBTI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 똑같이 여러분들이랑 다 똑같아요. 그 인터넷 보고 그때만 해도 MBTI가 막 그렇게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을 때는 아니어가지고 그 해외 그런 자료 같은 거 이런 것도 막 번역해서 보고 뭐 똑같이 뭐 짤보고 킬킬거리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책이랑 인터넷 정보로 취합한 거랑 내가 실제 겪는 그 유형의 사람이랑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지? 왜 이렇게 괴리감이 있지? 근데 또 여러 유형들 또 이제 수집을 하다 보면은 그 유형 사이에서는 실제에서도 비슷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정리하다 보니까 실제가 더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된 거죠. 이 리오님은 이미 답을 알고 질문을 하셨어요. 파면 팔수록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는 느낌. 이게 아직 너무 많은 유형의 사람을 보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텍스트로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적용을 하려니까 실제로 그 유형을 다 보질 아직 못해서 그런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답을 이미 알고 계셔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질문 보면은 체력이 부족해서 스스로 내향형이라 착각하는 외향형. 인간에게서 에너지를 얻지 않는 외향형의 경우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이거는 구분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질문하면 압니다. 질문해서 요즘 체력이 얼마나 딸리는지 아니면은 맨날 뭐 하러 나가면서 나 사람들 만나는 거 귀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이거 질문 몇 가지만 해도 이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야? 7차 맹점 기능의 발현이 하면 잘하는데 하기 싫은 방향으로도 나타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맹점 기능이 잘 하긴 해, 내가. 근데 하기 싫어, 이렇게 될 수도 있냐? 일단 답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7차 맹점 기능은 말 그대로 없는 기능이에요. 근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7차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에 따라서 남한테는 좀 잘하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약간 대인관계랑 관련된 기능 있죠. 예를 들어서 외향 감정이나 아니면 내향 감정. 내향 감정도 사실 대인관계랑 관련된 기능이기도 하거든요. 얘가 나한테 진짜 이입해주는구나. 나를 좀 배려해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나는 게 단순히 외향 감정이 아니거든요. 이런 기능일 때는, 그러니까 대외적인 그런 인간관계와 관련된 걸 때는 일시적으로 사람이 사회성이 쌓이면은 연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을 잘하는 게 아니고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또 조금 또 다른 걸 하나 예를 들자면 N프제 같은 경우에는 아닌데 N티제 같은 경우는 7차 기능이 내향 감각이잖아요. 이런 게 남들이 보기에는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본인은 되게 본인이 부족한 걸 아는데 남들이 느끼기엔 조금 그걸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이제 사회성이랑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그 사람이 연기를 하는 거지 그 기능을 실제로 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내가 핀란드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나라 핀란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핀란드에 대해서 그냥 검색을 해봐가지고 몇 개 정보를 알아요. 그럼 핀란드에 대해서 나처럼 잘 안 가봤거나 모르는 사람한테 아는 척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가본 건 아니야. 근데 아는 척은 할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7차 기능인데 그래도 잘 하긴 하는 것 같아. 좀 그냥 싫은 거지. 이럴 때는 사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보통은. 7차 기능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른든가. 그러니까 7차 기능이 정확히 어떻게 발현되는 건지 모르고 내가 다른 기능을 사용하는 건데 이게 7차 기능을 사용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냥 본인 유형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무슨 유형으로 할까? 내가 뭐 ENTJ, NTJ예요. 근데 내가 NTJ면 7차 기능이 내향 감각이 되죠. 근데 내 실제 유형이 사실 NTJ가 아닌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E팁일 수도 있고 내 실제 유형이 N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다른 유형이어가지고 사실상 그 7차 기능이 내 뭐 열등 기능이거나 아니면은 뭐 3차 기능이거나 뭐 다른 기능일 수도 있는 거예요.
5차 기능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유형을 잘못 알고 있어서 나 근데 7차 기능 좀 잘 쓰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경우가 제일 많기는 해요. 7차 맹점 기능은 하면 잘하는데 하기 싫은 식으로 발현되지는 않습니다. 네. 내향 직관식 꼬꼬무와 내향 사고식 꼬꼬무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주시는 글이 올라온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제 최대 궁금증인지라. 어떡해요. 제가 글을 안 썼는데. 글쓴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약간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게, 청양 마요님 말이 맞긴 한 게 내향 직관을 주기능으로 사용하는 유형이랑 내향 사고를 주기능으로 사용하는 유형들이 조금 더 생각이 막 끊이지 않고 하는 경향성은 있어요. 근데 경향성이지 다른 기능을 주기능으로 쓰는 유형들도 생각 많은 사람들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인프피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인프피는 내향 직관을 주기능으로 쓰지도 않고 내향 사고를 주기능으로 쓰지도 않는데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이거 그냥 다른 유형이어도, 그러니까 뭐 외향 감정이어도 그렇고요. 근데 다만 그 외향 감각을 주기능으로 쓰는 유형들, 에팁, FP, 또 뭐 주기능은 아니지만 에티제, F제는 좀 덜합니다. 이 네 유형, ES로 시작하는 유형들은 확실히 그 막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런 경향성은 좀 확실히 좀 덜해요. 다른 유형에 비해서. 근데 내향 직관을 많이 쓴다고 생각이 많고 내향 사고를 많이 쓴다고 생각이 많고 이런 경향이 무조건 있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 내향 직관이 주기능으로 쓰는 뭐 인티제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인티제가 그 애니어그램에 따라서 또 이게 엄청 생각이 많은 유형이 있고 아닌 유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O유형 인티제일 때는 이게 극대화되죠. 특히 자본일 경우. O유형 자본 인티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인팁도 마찬가지예요. O유형 자본일 때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런 경향성이 좀 높아져요. 반면에 내가 인티제인데 8유형이에요. 8유형이고 전체적인 그런 점수 분포도도 막 8, 7, 뭐 또 뭐 9,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3, 막 이런 식으로 좀 행동지향적인 유형 점수 분포도가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8유형인데 5유형이 극도로 높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행동 유형이나 장형 그 점수 분포도가 높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인티제여도 막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 경향성이 별로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니어그램이랑 이것도 같이 봐야 돼요. 무조건 내향 직관을 주기능으로 쓸 때, 내향 사고를 주기능으로 쓸 때 생각이 많고 막 생각이 끊이지 않고 막 이러진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향성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프피인데도 이럴 수 있고 엔프제인데도 이럴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단순히 MBTI가 어떻기 때문에 생각 꼬리에 막 꼬리를 뭐 물어요 이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N프제여도 6유형이다, 애니어그램 6유형 자본이다 이런 잔걱정이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럴 수 있어요. IFP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식의 차이가 궁금한 이게인지는 제가 알 것 같아요. 청양매우님이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는. 근데 이제 내향 직관식의 그런 거는 어떤 식이냐면 약간 마인드맵처럼 거미줄 같이 뻗어나가요. 생각이 보통은. 그러니까 약간 어떤 개념, 맵다, 매운 음식 뭐 이런 걸로부터 시작을 해요. 생각이. 그러면은 맵다, 떡볶이, 그리고 또 비슷한 매운 거, 뭐 김치찌개, 뭐 또 뭐 있을까? 뭐 매운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해서 여기서 뻗고 저기서 뻗고 이런 식으로 거미줄처럼 나가는 게 그 내향 직관식 그런 사고 패턴이고요. 내향 사고식 패턴은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의 어떤 개념을 하나씩 이렇게 성을 쌓아서 개념을 만들어가는 느낌에 가까워요. 근데 내향 직관은 거미줄로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내향 사고 같은 경우는 그 성을 쌓을 때 재료가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확실히 인티제랑 인팁이 조금 특히 5유형이거나 막 6유형이거나 이럴 때 생각이 좀 많은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내향 직관이랑 내향 사고를 동시에 쓰는 유형들이 그 두 유형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6차 기능이 인티제 같은 경우에는 내향 사고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면은 주기능이랑 3차 기능 루프 현상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주기능이랑 3차 기능 이렇게 막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를 이제 주기능, 3차 기능 루프 현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더 많이 쓰는 게 주기능, 6차 기능 루프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티제랑 인팁은 이거를 동시에 쓰는 거예요. 내향 직관과 내향 사고를 보통 동시에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약간 머리가 복잡하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애니어그램이랑 조금 같이 봐야 돼요. 어떤 애니어그램이냐에 따라서 인티제나 인티비어도 조금 이렇게 생각이 막 그렇게 꼬리를 물고 막 이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이 기능을 잘 안 쓴다고 해도 이렇게 막 꼬리를 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IFP 같은 경우도 어떤 걱정 상황이 딱 이제 발생을 하면은 걱정되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갑자기 막 꼬리를 물고 별 여러 가지 막 상황들 막 불안할 것 같은 그런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막 예상하고 이러면서 막 생각이 갑자기 막 꼬리를 물고 막 이러거든요. IFP들도. 그러니까 이게 내향 직관이 주기능이냐, 뭐 부기능이냐, 3차 기능이냐, 열등기능이냐, 뭐냐에 따라서 또 조금 발현되는 게 다르고요. 내향 사고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특히 뭐 이제 청양마요님은 이제 닉네임 보니까 인티제이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전부 쓰시니까 좀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청양마요님 애니어그램도 알아야 돼요. 뭐 오유형이거나 육류형이시면은 이런 경우가 좀 더 많겠죠. 네. 다음 질문은 용현성님이 해주신 질문이네요. MBTI별 스테레오타입과 벗어나거나 혹은 다른 유형으로 보일 수 있는 애니어그램과 하위 유형 조합으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유명인으로 예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MBTI랑 애니어그램 그 하위 유형 이런 조합 중에 스테레오 이미지가 있긴 하잖아요. 그 스테레오 이미지가 있는 이유는 해당 유형에게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흔해서예요. 근데 이 스테레오타입 조합을 벗어난 거는요, 다 스테레오타입에서 벗어난 유형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팁 같은 경우는 O유형 자본이 가장 조금 스테레오 이미지거든요. 근데 이 O유형, 하위 본능까지 말하면 너무 많으니까 일단 O유형 인팁이 아닌 그 외 유형들은 다 스테레오타입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입과 벗어난 유형 조합이 있는 게 아니라 스테레오타입의 그 조합이 아닌 그 외의 다른 조합들은 수가 적든 많든 다 스테레오 이미지에서 벗어난 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O유형 인팁이 스테레오 이미지면은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6유형, 7유형, 8유형, 9유형 인팁들은 다 스테레오타입에서 벗어난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명인으로 예시를 들어주신다면, 이게 유명인을 질문을 제가 진짜 많이 듣는데, 뭐 궁금하시겠죠? 유명인이 어떤 성격인지. 근데 제가 이거 예시를 들어주기가 어려운 게, 뭐 정치인이나 연예인 이런 분들로 이제 이거 무슨 유형인가요? 이런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분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봐도, 그러니까 물론 그분의 이름 정도는 알죠. 이름과 얼굴은 아는데 뭔가 애정을 갖고 그 사람이 나온 프로그램이나 무슨 인터뷰를 여러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어쩌다 한두 번 본 건 있지만 그걸로 판단하기가 좀 저 스스로도 좀 석연찮아요. 그러니까 한두 개 보고 판단은 대충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말하면서도 석연찮아요. 몇 번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유명인 예시를 제가 좀 들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가끔씩 어떤 분들은 아예 링크를 저한테 보내줘요. 링크를 써서 이분 무슨 유형으로 보이나요? 이러는데 잘 안 봅니다. 차라리 뭐 창작물 같은 거면 재밌어서 볼 수도 있는데 뭐 예능이나 이런 거는 잘 안 보기 때문에 특히 뭐 제가 관심도 없는 연예인 막 인터뷰 이런 거는 더더욱 보지 않습니다. 유명인 예시를 들어달라고 해드리면 저도 해주고 싶은데 잘 못하겠어요. 네. 다음 질문은 장기간의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MBTI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광범위하긴 해서 사례 위주로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MBTI?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MBTI 테스트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하신 걸까요? 아니면은 어떤 유형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이런 공식 같은 게 궁금하신 걸까요? 제가 봤을 때 약간 후자의 질문 같은데 이거 MBTI랑 별로 상관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보통 약간 이런 게 있으실 줄 알아요. 내가 이 팁이면은 이 팁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주로 나타나는 양상, 뭐 열등 기능의 과발현, 혹은 뭐 인프제면 인프제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타나는 양상 이런 게 정확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유형 패턴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행동의 일관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유형별로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 특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오히려 사라져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공식처럼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하는 행위와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행동 자체의 일관성이 없어지고 좀 자아로부터 벗어난 듯한 그런 느낌을
느낌을 줘요. 자아로부터 벗어난 듯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애니어그램은 오히려 판별이 좀 가능하거든요. 근데 MBTI는 테스트 결과에도 그래서 영향을 많이 줘요. 이게 뭐 잠깐의 일상적 스트레스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진짜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는 자아 자체가 붕괴된 듯한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MBTI 테스트 결과도 되게 뒤죽박죽으로 나오고 MBTI 판별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공식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유형 자체를 찾기가 어려운 약간 좀 자아로부터 벗어난 듯한 일관성 없는 패턴의 대답도 많이 하고 행동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일 때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뭐 감정적으로 너무 긍정적인 감정이 좀 과할 때, 뭐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설렌다던가, 아니면 뭐 최근에 뭐 콘서트나 축제 같은 데 갔다 와가지고 너무 그런 흥분 상태일 때, 이럴 때도 약간 자아에서 벗어난 듯한 일관성 없는 대답, 일관성 없는 행동 등을 좀 해요. 또 장기간의 스트레스가 아니더라도 일시적으로 최근에 좀 충격적인 사건을 겪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일관성 없는 패턴 없는 행동과 답변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질문. MBTI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는데 애니어그램도 마찬가지로 바뀌지 않나요? 애니어그램 검사 결과 두 유형이 비슷하게 나와서 다른 유형으로 착각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4랑 5의 점수가 1점 차이로 4유형의 5번 날개로 나왔는데 사실은 5유형의 4번 날개일 수도 있다. 당연하죠. 1점 차이가 아니라 그냥 이 두 유형으로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4 아니면 5겠구나 했는데 둘 다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다른 유형으로 착각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 MBTI가 바뀌지 않는다는 게 약간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MBTI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 성격이 태어나자마자 고정된 선천적 성격이 있긴 하지만 유년 시절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따라 또 이제 형성되는 그 구조가 있고요. 청소년기에 또 형성되는 그런 구조가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 이게 다 고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유년기에 이제 어느 정도 고정이 되는 유형이라서 오히려 애니어그램은 조금 어린 나이 있잖아요. MBTI는 제가 이제 만 18세 이후로 이제 테스트 결과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는 좀 유년 시절에 테스트했을 때 오히려 더 정확도가 높기도 해요. 날개 이런 건 조금 성인 되면 바뀔 수도 있는데 애니어그램 자체 유형은 오히려 성인 됐을 때보다 어릴 때 했을 때 좀 더 정확도가 높기도 해요. 왜냐면은 뭐 이제 자기 환경이라던가 MBTI 다른 성격 요인으로 인해서 애니어그램 자체가 좀 잘못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모를 때가 있어요. 성인이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되게 인정욕구가 강한 사람이야. 성취욕이 되게 강하고. 근데 이게 성인이 되면은 단순히 내가 나는 인정욕구가 강한 게 아니라 뭔가 되게 성실하고 완벽주의적인 사람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해서 다른 유형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3유형인데 3유형 자본인데 나는 성취욕이 그렇게 강한 건 모르겠고 그냥 완벽주의적이고 내 일에 열심인 것 같아. 그래서 막 1유형 나오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점 차이로 다른 유형일 수도 있는 건 당연히 빈번한 일이고 그냥 그 두 유형 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질문. 스트레스 상황일 때 말고 애니어그램이나 하이 본능에 따라서 열등 기능의 사용 정도가 다를 수 있나요? 애니어그램이랑 하이 본능 조합에 따라서 열등 기능의 사용 정도가 달라진다기보다는요, 열등 기능의 약간 의식도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열등 기능을 커버하기 위해서 8차 기능을 더 과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달라요. 왜냐면은 그리고 열등 기능 같은 경우는 되게 둔감하고 못하는 면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과발현으로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두 개가 번갈아 나타나는 게 제일 평균적인데 계속 과발현으로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건 애니어그램이랑 하이 본능 조합에 따라서 사용 정도라기보단 과발현으로 나타나기가 쉬운 유형이 있고 혹은 제가 아까 앞서 말한 대로 좀 의식도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유형 같은 경우는 그 자기 열등 기능 자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못한다는 거에 대해. 근데 어떤 유형 같은 경우는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과 좀 많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열등 기능을 못 쓴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하고 스트레스를 좀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다음 옹홍님 질문 한번 볼게요. 나이가 들면서 3차 기능이나 열등 기능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경우가 있나요?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평소와 상당히 다른 행동을 빈번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호르몬이나 환경의 영향인지 MBTI와도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일단 그런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년 한 40대 중반으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하면은 그 열등 기능이 굉장히 좀 예전에 비해서 뭐 엄청 잘한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비해서 크게 성장을 한다. 거의 무의식 기능에 가까웠던 그 기능이 크게 성장을 한다라는 그 썰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호르몬과 환경과 관련된 거에 대한 뭐 어떤 조사나 어떤 밝혀진 바는 없어요. MBTI랑은. 하지만 저는 호르몬이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그 사춘기 때 성격이 어느 정도 또 이제 발달이 된단 말이에요. MBTI 자체도 사춘기 이후로 이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데 그때 성격이 고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팔기능적인 성격이. 근데 중년기 때 열등 기능이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한다? 이것도 좀 호르몬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있다라고 100% 말은 못하겠지만 호르몬이랑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왜냐면은 그때 또 성향이 진짜 많이 바뀌잖아요. 옹옹님 말대로. MBTI 관련도 있고 호르몬이랑도 저는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 볼게요. 내향 감정 주기능인데도 자기 주관보다는 다른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좀 따라하려는 경우도 있나요? 본인만의 확고한 가치관이나 생각이 없고 만약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 말 듣고 휘둘리거나 금방 생각이 변하는 그런 거요. 네, 당연하죠. 이거 당연한 건데 이거는 유형 성격을 생각을 안 하고 팔기능에만 너무 얽매여서 그 사전적인 설명에 너무 집착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내향 감정이 약간 자기 마음에 대해서 솔직하려고 하고 이런 거니까 주관이 강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내향 감정 주기능인 유형이 무슨 유형이 있죠? 인프피랑 이프피잖아요. 이 유형들이 평균적으로 평상시에 특정 가치관 말고 평상시에 막 자기 주장 강하게 내세우고 좀 자기 주관만 뚜렷하고 이런가요? 안 그렇잖아요. 그냥 남이 결정해주는 거 더 편해할걸요? 근데 왜냐면은 이거 질문해주신 분의 말씀대로라면, 이 논리대로라면은, 내향 감정을 못 쓰는 유형들이 자기 주관이 없고, 자기 주장이 없고, 남을 따라하려고 해야 되죠. 안 그래요? 근데 그런 유형이 뭐가 있어요? 열등 기능으로 엔티제가 내향 감정이 이제 열등 기능이고, 에팁이랑 엔팁이 내향 감정이 7차 기능인데, 이 유형들이 자기 주관이 없고, 딴 사람 따라하고, 주장 잘 안 하고 이러나요? 막 금방 휘둘리고? 뭐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내 유형이 그러진 않잖아요. 이게 보통 자기 주장 강하고 자기 주관 계속 내세우고 이런 거는 내향 감정이 아니라 외향 사고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 외향 사고를 좀 강하게 쓰는 유형들이 좀 독선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내향 감정을 자기 주관이라고 생각해서 주관이 굉장히 뚜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너무 팔기능 설명의 사전적인 그런 내용에 너무 얽매여서 이게 자기 주관이 세고 그게 좀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내향 감정을 주기능으로 쓰는 유형들은요. 일단 다른 애니어그램이나 하위 유형 조합을 좀 생각 안 하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조금 감정이 섬세하고 여린 면이 있어요. 이 감정이 섬세하고 여린 거는 좀 상처받기도 쉽다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프피보다는 인프피가 좀 더 심하죠. 왜냐면은 이제 이프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기능이 외향 감각이라서 조금 인프피보다는 좀 잘 떨쳐내는 면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좀 여린 면이 기본적으로 있고 여린 면이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민폐 끼치는 거에 좀 민감해요. 내향 감정이 발달된 유형들은 특히 이제 주기능일 때는 타인에게 민폐 끼치는 게 민감한 이유가 왜 민감할까요? 타인에게 민폐 끼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침해받기 싫어서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여린 면이 있어서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 남들 의견에 오히려 동조를 더 잘해요. 그리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거는 한두 가지죠. 한두 가지 자기가 진짜 생각하기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런 면에만 막 강하게 주장할 뿐이지 이런 건 한두 가지고 평상시에는 이제 그냥 다른 사람 말 보통 따라하고 그래 네가 하자는 대로 하자 난 잘 못 결정하겠어 뭐 이러죠 보통은. 이건 이제 너무 이 사전적 설명에 얽매여서 봐서 그런 거고 인프피랑 이프피들은 기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인프피는 여자는 좀 덜한데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애니어그램이랑 그 하위 유형 조합에 따라서 굉장히 논쟁적으로 보이고 좀 공격적으로 보이고 자기 주관 되게 세 보일 수는 있어요. 남자 인프피는.
주로 이제 O유형의 4번 날개인데 성자던가 아니면 1유형인데 성자던가 또 뭐 4유형의 5번 날개인데 성자일 때 조금 공격적이고 논쟁적일 수 있어요. 여자보다는. 또 근데 성사는 달라요. 성사는 또 다른데 성자가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방금 말한 애니어그램 유형 조합 중에서. 또 4번 유형에서도 5번 날개가 좀 그렇지 3번 날개는 또 좀 유순해요. 같은 성자더라도. 이거는 근데 되게 인프피들 한두 개 뭐 자기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환경 문제, 비거니즘 뭐 이런 거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그런 거 아니면은 뭐 그렇게 막 과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상에 되게 강하게 자기 주관을 내세운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게 내향 감정의 발현이 아니고요. 열등 기능의 발현이에요. 열등 기능의 발현은 특정 그런 거엔 굉장히 이제 독선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다음에 뽀글님 질문. 자본, 사본, 성본 순으로 많다고 하는데 그럼 성자랑 성사 중에는 수적으로 누가 더 많나요? 이건 저도 모릅니다. 왜냐면은 나와 있는 어떤 자료 결과가 없어요. 그냥 그 주본능에 따라서 인구수에 대한 그건 나와 있는데 2차 본능까지 나눠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하위 본능 인구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본능이 거의 다 자본이에요. 거의 70%가 자본이에요. 주본능이. 그리고 사본도 두 번째로 많다고 하지만 자본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어요. 거의 뭐 이제 20% 이렇고 성본이 한 10%인가? 5%인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적어요. 성본 자체는 진짜 적습니다. 인구수가. 근데 웃긴 건 인터넷 보면 다 주본능이 성본이야. 자본이 많다는데 인터넷은 거의 다 주본능이 성본이야. 근데 성자랑 성사의 그 수적으로 누가 더 많은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자본이 제일 많은 게 이게 좀 정상적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 보존 본능이 높아야 살지 생존적으로. 사본이랑 성본은 사실 막 그렇게 중요한 생존 본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본이나 성본이 주 본능인 사람들은 금방 이제 도태가 됐겠죠. 그 다음 질문, 되게 질문이 좀 긴데 결국 그래서 질문은 신경성이 높은 편인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 제가 상담할 때도 진짜 많이 받거든요. 제가 최대한 상담하신 분들은 그 유형에 맞는 약간 스트레스 해소법을 최대한 알려드리려고는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어떤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적절한 방법이 정말로 있다면은 그냥 약간 말뿐인 거지. 그런 게 제대로 진짜 사람마다 있다면은 이 세상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다 스트레스 잘 해소할 텐데 이 스트레스 해소법이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정확하게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이제 인터넷 쳐도 뭐 음악 들으면서 뭐 하기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냥 다 그냥 말뿐인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떤 뾰족한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스트레스는 이제 크게 받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문제 상황과 원인이 정확할 때 그러니까 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가 받는 게 외부적 요인일 때가 있고 심리적 요인일 때가 있잖아요. 외부적 요인일 때는 그 외부적 요인이 해결돼야만 스트레스가 풀리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암만 뭐 스트레스 해소법, 뭐 명상, 뭐 요가, 뭐 친구들이랑 놀기 이런 거 해봤자 잘 안 풀리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내 스트레스가 직장이야. 직장에 다니는 게 너무너무 스트레스야. 근데 직장에 관두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면 수입이 끊기니까 수입이 끊겨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 클 것 같아서 직장을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스트레스가 더 최악이고 차악인지를 고려해서 직장을 다니는 건데 다니다가 이제는 직장 생활 자체도 힘든데 너무 힘든 상사가 왔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이 스트레스가 진짜 최악일 때는 그 직장을 관둬야 되는 거죠. 이 직장을 계속 다니면은 이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는 거니까. 뭐 그 월급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 수는 있지만 이 일단 외부적인 가장 큰 스트레스를 없애야만 현재 내 스트레스를 없앨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법이 암만 해도 소용이 없는 외부적 요인이 있을 때가 있는 거고요. 심리적 요인일 때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너무 성취욕이 강한 사람인데 1등을 해야 되는데 1등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암만 밤새고 맨날 해도 나는 1등을 못해. 늘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2등이야. 이럴 때는 1등을 도저히 못하는 상황이면 내 심리만 바꾸면 이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그래 뭐
2등도 잘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스스로 다독이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은 더 이상 그 심리적 스트레스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내가 어떤 스트레스인지를 파악을 하고 만약에 후자일 때는 좀 자기를 설득하는 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를 그래 좀 다르게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반면에 외부적 스트레스일 때는 그 문제가 정말로 해결이 돼야만 되는 거니까 뭐 스트레스 해소법이 별 소용이 없죠. 그냥 그 문제 자체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니까. 네. 그 다음 질문. 유형이 N팁 구유형 팔날개 자사이면 인팁이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이게 무슨 소리야? N팁 구유형 팔날개 자사이면 N팁 구유형 팔날개 자사이신 거죠. 왜 인팁이에요? 뭘 무방해? 안 무방해요. 이거는 N팁 구유형 N팁 다른 애니어그램을 볼 게 아니라 인팁 구유형 팔날개 자사인 유형과 자기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N팁이긴 한데 구유형에다가 자사면은 거의 내향형 아니냐, 내향형에 가까운 성향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냥 N팁 구유형 팔날개 자사이시면은 N팁 구유형 팔날개 자사이세요. 같은 그 인팁 구유형 팔날개 자사랑 비교해 보면은 다른 걸 아실 거예요. 근데 구유형은 기본적으로 어떤 하위 본능 조합이고 어떤 MBTI든 간에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구유형들은 어떤 하위 본능 조합이어도 좀 다 그 구유형스러운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MBTI 자체도 약간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N팁 이미지, 스테레오 이미지랑은 많이 다르죠. 근데 구유형 N팁이 엄청 적은 건 또 아니에요. 좀 스테레오 이미지랑 다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구유형인 분들은 조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약간 내향형이거나 아니면 그 사고형이어도 좀 감정형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약간 그 IFP 스테레오 이미지랑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죠. 근데 인팁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복숭아님. 다음 질문, 숨님이 해주신 질문. 애니어그램 입문자가 읽어보면 도움이 될 만한 책들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추천을 해드릴 필요도 없이 그냥 서점 같은 데 가서 애니어그램 관련 도서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진짜 그냥 알아서 잘 떠요. 제가 특정 책을 추천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저는 이제 거의 이제 읽어봤단 말이에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이게 한글로 번역된 것들은. 근데 막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본인이 이제 직접 가셔서 서점에 가서 조금 읽어보면은 이거 재밌겠다 싶은 거 그냥 읽으시면 돼요. 입문자일 경우 더더욱. 아니면 나는 뭐 책까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싶으시면은 검색만 해도 좀 많이 나와요. 내가 영어 번역하는 게 그렇게 귀찮지 않다, 너무 번거롭지 않다 싶으시면은 구글링만 해도 책에 나오는 정보들이 대부분 나오기는 해요. 근데 내가 좀 번거롭다 싶으면은 좀 이제 서점 같은 데서 그냥 아무거나 애니어그램 책 관련된 거 찾아서 읽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떤 책을 추천드릴 건 없고 그냥 본인이 딱 봤을 때 딱 조금 읽다 보면은 이건 사도 되겠다 싶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다음 질문. 질문을 3개나 해주셨네요. 그럼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질문. 외향 감정 7차 기능자와 외향 감정 열등 기능자의 보이는 영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양상이겠죠? 영상이 아니라? 그리고 7차 기능이나 4차 기능이나 둘 다 다소 부족한 기능이란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이분은 질문을 3개 해주셨는데 다 약간 8기능이랑 관련된 질문들 같아요. 이 첫 번째 내용은 7차 기능자와 열등 기능자가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둘 다 다소 부족한 기능이랑 공통점이 있는데 라고 해주셨는데 이거는 열등 기능한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다소 부족한 기능이란 거는 열등 기능에 해당되는 말이고요. 7차 기능은 그냥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없어요. 나한테 없는 기능, 거의 뭐 맹장 같은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능을 하지 않는 기능. 그게 이제 7차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열등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또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거를 좀 갈망하게 되는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열등 기능과 관련된 자극 혹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 때는요, 그걸 굉장히 강하게 기억하는 면이 있어요. 열등 기능과 관련된 에피소드, 뭐 어떤 기억 이런 거는 좀 강렬하게 기억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7차 기능은 7차 기능 아예 없는 거는 사람이 욕심내지 않아요. 상상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7차 기능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오히려 그냥 스트레스 받았던 상황? 이런 거로만 기억할 수는 있어요.
그 양상 같은 경우는 외향 감정을 열등 기능으로 쓰시는 유형들이 이제 인팁이랑 이팁이잖아요. 이분들은 이것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으면요, 혹은 이것과 관련된 자극이 있을 경우엔 그걸 굉장히 강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그거를 좀 평소에 비해 잘 썼다, 많이 썼다라고 하면은 그걸 또 좀 강렬하게 기억하는 면이 있어요. 내가 쟤한테 이렇게 해줬지, 약간 이런 거. 뭐 그리고 이제 7차 기능일 때는 그런 거 자체가 좀 없습니다. 그 약간 이 기능을 잘 썼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조금 없고, 그냥 그 에피소드 자체를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순 있는데 거기에서 막 유희를 얻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또 여기서 착각하시는 게, 이 인티제나 이티제 분들은 3차 기능이 내향 감정이잖아요. 3차 기능은 이제 유희 기능이라서 이것도 열등 기능과 마찬가지로 좀 자신의 3차 기능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으면은 그걸 좀 강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랑 외향 감정이랑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나 되게 좀 남한테 배려하고 이랬던 기억이 되게 강하게 남는데, 뭐 그건 근데 애니어그램도 좀 봐야 되고, 그게 3차 기능과 관련된 에피소드인지 그 외향 감정과 관련된 에피소드인지를 조금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이게 너무 사전적인 설명만 알다 보니까 이게 감이 안 오실 수가 있죠. 네. 그 엘리에나 님이 해주신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할게요. 내향 감정 3차 기능자와 내향 감정 8차 기능자에 보이는 양상 차이도 궁금합니다. 내향 감정 3차 기능자는 이티제랑 인티제가 있고, 내향 감정 8차 기능자는 이팁이랑 인팁이 있죠. 이거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아까 그 1번 질문 얘기할 때 제가 말한 대로 이 내향 감정이 3차 기능일 때는 이게 유희 기능이에요. 유희 기능이고, 이것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을 때 본인이 좀 강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좀 자기가 좀 나이가 어릴 때는 뭐 20대, 30대 중반까지도 좀 이 기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기능을 강렬하게 느끼면서 내가 좀 잘 못 쓴다? 혹은 이 기능을 썼을 때 에피소드들이 다 좀 미숙한 상황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기억을 강하게 하고, 내가 이때 왜 그랬지? 약간 이러면서 흑역사를 곱씹는 상황과 관련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8차 기능일 때는, 8차 기능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자기 주기능 대신에 가끔씩 쓰는 기능이에요. 근데 자기 열등 기능을 커버하려고, 살려고 쓰는 기능이 8차 기능이란 말이에요. 살려고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막 그렇게 강렬하다던가 아니면은 막 재밌진 않아요. 살려고 쓰는 기능인데 이게 재밌을 리가 없잖아요, 이 기능을 쓸 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주기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나는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육로에서는 내가 달리기를 너무 잘해. 이게 내 주기능이에요. 근데 가끔씩 사람이 이제 길을 걷다 보면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난 수영은 진짜 절대 못해. 이 수영을 못하는 게 일종의 열등 기능, 7차 기능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강을 건너긴 건너야 돼. 딴 애들 다 건너니까. 어떤 애들은 수영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쭉쭉쭉 가는데 나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야.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튜브죠. 이 튜브가 8차 기능이에요. 근데 이 튜브를 타고 힘겹게 강을 건너는 이 상황이 즐거울까요? 즐겁지는 않죠. 어쨌든 튜브가 있어서 가는 거긴 하지만 이 튜브가 8차 기능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8차 기능에 대해서 어떤 즐거운 에피소드가 있진 않아요. 보통 살려고 쓰는 거라서. 약간 그리고 강박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8차 기능 같은 경우는 주기능이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좀 흉내내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잘 쓰지 않아서 좀 약간 강박적으로 쓰는 경향들이 좀 생겨요. 특히 막 열등 기능 커버하려고 악착같이 쓸 때, 스트레스 상황일 때 8차 기능 좀 많이 쓰고요. 왜냐하면 도저히 내가 내 열등 기능을 커버하지 못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3차 기능 같은 경우 나이가 들면 그래도 자기가 어느 정도 좀 잘 써요. 근데 8차 기능 같은 경우는 애초에 원래 어릴 때부터 좀 써왔던 기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달을 시키고 싶다는 생각도 잘 들지 않고요. 그런 면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 기능과 관련된 활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좀 그걸 강력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나이가 좀 더 어릴수록. 그래서 그 인티제랑 이티제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굉장히 감성적인 면이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건 이제 본인 생각인 거고, 뭐 예민하시겠죠, 3차 기능이니까. 근데 오히려 그 감정형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인프제, 뭐 인프피 이런 분들은 그런 말 또 잘 안 해요.
오히려 약간 본인 3차 기능인 내향 사고인 인프제, 이프제 분들은 또 본인이 그렇게 감성적이고 이런 면을 잘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티제, 인티제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그건데 딱 상담해보면은 전혀 감정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뭐 그런 면이 이제 3차 기능과 8차 기능의 차이? 그 또 제가 예전에 글에서 썼던 것 같은데 자기 8차 기능 잘 쓰는 상대한테는요 막 그렇게 매력을 못 느껴요. 자기도 어느 정도 할 줄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번 질문과 같이 주기능만큼 잘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 부기능, 3차 기능, 5차 기능, 6차 기능, 8차 기능들, 이런 몇 차 기능들은 몇 차 기능이냐에 따라 보여지는 양상이나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있죠. 똑같은 기능이더라도 예를 들어 내향 감각을 주기능으로 쓰느냐, 부기능으로 쓰느냐, 6차 기능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 유형마다 그 특성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근데 잠깐만. 엘리아나님 혹시 저랑 예전에 상담하셨던 분 아닌가요? 이 닉네임이 되게 낯이 익은데? 그 상담하셨던 분이 맞다면은 제가 PDF에 물론 이제 엘리아나님 유형만 제가 썼겠지만 그 유형에 대해서 몇 차일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거를 PDF에 제가 아마 써드렸을 거예요. 그 몇 차 기능이냐에 따라 그 발현되는 것도 다르고요. 또 이 기능을 다른 기능을 또 어떤 순서로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유형마다 특성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MBTI 같은 거 궁예할 때 너무 팔기능에 집중해서 보면요 더 헷갈립니다. 좀 단순하게 가끔 궁예를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엘리아나님 저랑 상담하셨던 분 같은데 그 PDF에 아마 엘리아나님 유형만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유형 팔기능이 몇 차일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제가 아마 써드렸을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질문인가? 제가 지금 시간 될 때마다 녹음을 하는 거라서 기능 외향 감정과 민감성 지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향 감정이 타인의 감정에 동조성이 높고 타인에게 잘 맞춰주는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민감성 지표가 높아도 타인의 감정 및 시선, 분위기 등에 예민해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는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아니 이거는 차이점을 알 필요가 없죠. 왜냐면 아예 다른 거예요. 아예 다른 겁니다. 비슷하다고 왜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외향 감정은 약간 얘가 울면 나도 바로 울 수 있는 그런 감정 전이성, 정서적 동요 이게 쉬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물론 주기능 외향 감정에 대해 설명할 때 얘네들이 좀 더 배려를 더 잘해주고 이게 발달될수록 좀 더 타인에게 맞춰주고 이런 게 뛰어날 수 있다라는 거지 외향 감정이 주기능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상대방을 잘 파악하고 잘 맞춰주는 거는 반드시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외향 감정이 발달되지 않아도 그 사람 비위나 파악은 잘할 수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사회적 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능이에요. 그 딴 사람을 잘 파악하고 맞춰주는 거는 기본적인 그 사회성의 그 능력입니다. 지능이에요. 어릴 때는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이가 어느 정도 20대 중반 이후로 갔는데도 그냥 그 사람 잘 못 맞춰주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사회적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듣고 좀 상처받으실 수도 있는데 아니 뭐 사회적 지능이 좀 떨어진다고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뭐 그냥 프리랜서만 하고 안 맞춰주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건 사회적 지능이 뛰어난 거지 외향 감정이랑 무조건 관계가 있진 않아요. 그리고 리오님이 하나 이제 좀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민감성이 높다고 해서 타인의 감정이나 뭐 이런 분위기 이런 걸 잘 파악하지 않아요. 이거는 아마 리오님이 민감성이 높거나 아니면 리오님이 아는 지인이 민감성이 높은데 이런 걸 되게 잘 파악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신 것 같은데 그건 그냥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민감성이 높다고 그 사람을 잘 파악하고 그 사람을 잘 맞춰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민감성이 높은데 그냥 본인 혼자 민감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민감해서 옆에 사람 피곤하게 하고 이런 스타일들도 정말 많아요. 민감성과 그 자기 안정형 지표는 타인을 파악하고 맞춰주는 능력과는 무관해요.
이거는 만약에 제가 리오님이 질문하신 걸 리오님을 주체로 가정을 해볼게요. 리오님이 누군가를 잘 파악하고 잘 맞춰준다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이제 성립이 돼야 되는데, 먼저 사회적 지능이 높아야 돼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하는지 이런 파악 능력이 뛰어난 거고, 두 번째는 내가 그런 걸 했을 때 기뻐야 되는 거죠. 뭐 인정 욕구가 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까 이 사람에게 맞춰줬을 때 나도 기뻐, 이런 게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파악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두 번째가 안 되면 안 맞춰주죠, 보통. 이거는 민감성 지표랑은 상관이 아예 없습니다. 정말로 아예 없어요. 민감하다고 해서 눈치 빠르고 타인을 잘 파악하고 타인에게 잘 맞춰주고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분이 제 댓글에 써주신 비유가 있는데 제가 진짜 잘 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거를 먼저 인용해보자면은, 외향 감정이 높다 해서 외향 감정을 무조건 잘 쓰지 않아요. 다른 팔기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향직관이 주기능일 때는 내향직관을 무조건 잘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능을 쓰는 거지, 그 기능의 퀄리티가 높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비유해 주신 게 뭐였냐면, 제 댓글에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은 30점을 받았어요. 근데 국어는 10점을 맞았어. 둘 다 낮은 점수잖아요. 근데 그래도 수학이 높잖아요. 그랬을 때 사고형이 되는 거, 뭐 예를 들어 수학이 사고형이라고 치면은 그랬을 때 사고형이 되는 것과 비슷한 거여가지고요. 또 내가 감정형인데도 굉장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럴 수 있는 게, 둘 다 90점 이상이 나오는데 국어가 예를 들어서 100점, 수학은 90점 이런 식일 때 감정형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기능이 좀 더 뛰어나다는 거지, 이게 무조건 그 기능을 현저히 그 사람이 못 쓴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물론 평균적으로는 자기 열등 기능과 뭐 7차 기능 이런 걸 못 쓰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주 기능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잘 쓰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리고 일단 리오님이 질문해 주신 민감성과 이 감정 동요성, 그 사람을 파악하고 잘 맞춰주는 거는 관련이 아예 없어요. 관련이 아예 없고 민감성 자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민감성이 높으면 주변 시선에 조금 예민한 건 있어요. 근데 주변 시선에 예민한 거랑 그 타인을 잘 파악하고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질문 전제 자체가 조금 잘못됐어요. 근데 뭐 약간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리오님이 내가 민감성이 높고 난 타인한테 되게 잘 맞춰줘, 감정 동조도 잘해주고 이런 거는 민감성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리오님이 다른 어떤 파악하는 능력,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능력이 뛰어난 거지 민감성 지표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